경북대병원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노조와 합의를 하고도 비정규직을 잇따라 해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통수단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기대 효과 알아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경북 매니페스토 추진협의회가 대구 경북 10대 어젠다를 정당에 전해 앞으로의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4월 대구 경북에서 열릴 세계 물포럼을 앞두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최근 잇따라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사실상 해고를 통보받은 겁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경북대병원 노사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려면 대체 인력 비용 30만 원을 내라는 사실을 폭로했던 비정규직 방사선사 A씨. 방사선 면역검사실에서 갑상선 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 B씨. 칠곡 핵의학과에서 1년 11개월째 일하고 있는 C씨. 모두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계약 기간이 끝나 해고 위기에 놓인 경북대학교 병원 비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심혈관 센터에서 5년 동안 일해온 비정규직 직원 20여 명은 지난해 12월 이미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난 2010년 칠곡 경북대병원이 문을 열 때 비정규직을 대거 채용한 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하자 사실상 무더기 해고에 나선 겁니다. 사람들 고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규정도 없이 고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규정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마련된 규정을 바탕으로 업무 분석이 들어갈 겁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의 상시 지속 업무, 즉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비율은 본원의 경우 5.6%, 칠곡 병원의 경우 30%에 육박합니다. 짧게는 석 달, 길어도 1년 단위로 계약 만료나 재계약이 이어지다 보니 피해는 환자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숙련이 덜 됐을 때는 피폭과 조영제 이런 의료 사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환자들 본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을 줄이라는 시정 요구가 나온 이후 병원 측은 노조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합의까지 했지만 아직 방침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상시 업무에도 조사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기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지금 병원은 규정을 만들기 전에 잘려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어서 느긋한 병원 측의 대응 속에 비정규직의 고용은 물론 환자들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육상교통수단을 한 곳에서 갈아탈 수 있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 대구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인데 지역 경제에 중추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드디어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를 짓기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주식회사 신세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8천억 원을 투자해 건립하는 환승센터는 2016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로 육상의 거의 모든 교통수단을 결집시키는데 시민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KTX, 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택시 등 한 곳에서 시민들이 환승하기에 편리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신세계는 세계 최대 백화점 신세계 센텀시티점에 버금가는 규모의 백화점을 이곳에 함께 지을 계획이어서 그동안 대구 경북에 진출하지 못했던 한을 풀게 됐습니다. 테마파크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시설도 들어섭니다. 센텀시티는 주거형 이 지역에 오픈을 한 것이고 이 동대구역은 많은 유동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지역 상권을 훨씬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대구시와 신세계는 한 목소리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환승센터의 개발로 공사 단계를 포함해서 15,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3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네 상권 잠식과 자금 역외 유출,
교통체증 심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매니페스토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건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 대구 경북 매니페스토 추진협의회가 의제 10개를 개발해 각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매니페스토 추진협의회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와 전문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3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한 10대 어젠다를 각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대구는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지역대학 출신들을 위한 지역 고용 창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 각 부분마다 지역에 필요한 핵심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경북에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자녀 양육과 노인 복지에 관한 준거 틀 마련,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등 부문별 정책이 골고루 반영됐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개발은 총 3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 주민 정책 설문조사, 그리고 심청 토론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책임 정치 그리고 책임 행정을 도모할 수 있는 또 한편으로는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발표된 정책 어젠다는 다음 달부터 5월 말까지 석 달 동안 협의회 홈페이지와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에 게재되며 이 기간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설명회, 실천 협약식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6월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무조건적인 정치 공방이 아닌 정책 선거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토 정책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할 수 있는 여야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모 협회 정기총회 행사장에서 참석한 회원들에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 예비 후보의 책 120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협회 회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지난달 하순 모 학교 총동문회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동문들에게 모 예비 후보자의 책 40권을 판매하고 지지를 권유하는 발언을 한 총동창 회장 B씨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구촌 최대의 물 관련 행사로 불리는 세계 물포럼이 내년 4월 대구 경북에서 열립니다. 국제 행사를 열 때마다 겪어온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물위원회가 3년마다 여는 세계 물포럼은 지구촌 최대의 물 관련 행사입니다. 내년 4월 대구 경북 개최를 1년여 앞두고 이달 말 경주에서 준비 총회가 열리는 등 내년 포럼 안건 논의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개최지의 이점을 살려 논의의 주도권을 쥐어야 할 대구의 발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약 90여 개 기관 또 개인분들에게 당사자 준비 총회 때부터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우리 지역이 또 그런 각 과정별 주제에서 또 한 꼭지 정도씩은 손님 맞이나 개최지 실속 챙기기 준비도 많이 부족합니다. 세계 물 전문가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은 상하수도 시설 정도에 불과하고 컨소시엄을 통해 행사에 지역업체를 참여시킨다는 정도의 계획으론 기대만큼의 실속 챙기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숙박시설 부족은 지난해 세계 에너지 총회 때도 불거졌지만 대구시가 내놓은 대책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숙박 목적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숙박시설과 연계된 쇼핑, 문화시설도 부근에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지역민의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라톤, 그림 그리기, 음악회를 열겠다지만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안방만 내주고 마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오늘 안동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 직원이 압축기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달에만 벌써 2번째 사고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립장 내 압축 처리 라인, 압축된 쓰레기를 철사로 묶는 결속기 앞에 있던 한 근로자. 가까이 다가가 살피는가 싶더니 이후 화면에서 몸 전체가 사라집니다. 몇 초 뒤 사태를 파악한 동료들이 몰려들고 공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이 사고로 하청 직원 67살 최모 씨가 상반신이 압축기에 끼어 현장에서 그대로 숨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자동이라도 철사니까 끊어줄 수가 있다고. 사람 손으로 다시 이렇게 당겨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원래는 정지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시키고 이제 숙달됐다고 생각하고 자기가는. 사고가 난 쓰레기 매립장에는 3주 전에도 선별기 컨베이어 벨트에 50대 근로자의 팔이 껴 절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 달 한 번의 직원 안전교육을 가지고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켰다지만 정작 사고에는 무감각했습니다. 팔을 다친 근로자는 지난해에도 사고가 난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졌지만 이후 추가 설치된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공동으로 현장을 조사했는데 향후에 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이 건 사고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찰도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관리소장 등 관계자를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선발된 초등교사는 모두 350명인데 이들 모두 발령이 되지 않아 예비교사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일해야 합니다. 예산 부족으로 명예퇴직 교원 수를 줄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해는 선발 초등교사 400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235명이 지난해 3월 1일 발령받았습니다. 중등교사는 올해 합격자 232명 가운데 수학과 특수교사를 제외한 205명이 모두 발령받았습니다. 붕괴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은 설계 도면과 달리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비도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적게 사용됐습니다. 경찰 수사 속보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붕괴된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의 앞뒤 벽에는 각각 5개의 보조 기둥이 있습니다. 지면과 맞닿은 부분에 4개의 볼트가 체결돼 있어야 하지만 보조 기둥 한 곳에는 볼트가 2개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체육관은 저가에 지어졌습니다. 1205제곱미터 규모인 체육관의 공사비는 소규모 주택 건축비에도 못 미치는 1억 4,900만 원, 3.3제곱미터당 41만 원 선인데 업계는 샌드위치 패널 공법의 경우 이보다 2배 비싼 8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납품된 자재가 일부에서는 중국산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경찰은 또 2009년 9월 완공된 체육관을 운동시설로 허가받고 문화 공연 행사에 가까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납품된 자재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일 3차 현장 감식을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붕괴된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처럼 샌드위치 패널 공법으로 지어진 건축물 가운데 5,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2,800여 개로 이 건축물들은 준공 후 10년간 지자체의 안전 점검을 받을 의무가 없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종교시설이 1,380여 동으로 가장 많고 판매 숙박시설, 문화 집회시설, 의료시설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글에 답글이 게재되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려주는 이른바 푸시 알림을 악용한 스미싱 문자가 등장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스미싱은 최초 실행 시 관리자 권한을 요구해 삭제하기 어렵게 만들고 스마트폰 바탕 화면에도 뜨지 않아 악성 앱 설치 여부를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인구조사 등 정부 조사를 사칭하는 문자도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어음 부도율은 0.28%로 지난해 12월 0.33%보다 0.0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과 지방 평균 0.17%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대구의 어음 부도 금액은 58억여 원이고 부도업체 수는 7개로 전달에 비해 2개 늘었지만 신설 법인 수는 250개로 전달보다 28개 늘었습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 1일까지 터키 산림물관리부 아샤흐다 푸아트 실장과 이스탄불 대학의 아흐멧 예시 산림대학장을 비롯한 농림 관계자 4명을 초청해 경북 선진 농림기술 연수를 실시합니다. 연수 기간 중인 27일에는 도내 농업인 등을 초청해 터키의 농업 현황 설명과 해외 농업 진출을 위한 설명회가 호텔 인터블고 엑스코에서 열려 터키의 산림 자원과 화훼 산업 현황 등이 발표됩니다. 대구대학교 서철현 교수는 봉화군이 의뢰한 봉화은어축제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은어축제를 내성천의 청정한 자연 자원과 문화, 놀이를 결합한 여름 문화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전문화, 고급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봉화군은 연구 결과를 검토해 이번 여름축제 때부터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문화관광부에 우수축제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4시 40분쯤 대구시 달서구 55살 송모 여인의 금은방에서 목걸이와 팔찌를 구입한다며 착용한 뒤 밖으로 나와 승용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당과 달아난 혐의로 10대 2명을 구속하고 일당 1명과 이 물건을 사들인 49살 이모 씨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차를 빌려 이 같은 짓을 벌이다 시내버스에 장착된 블랙박스 등에 찍힌 CCTV 화면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수천만 원을 훔쳐 달아난 15살 이모군 등 5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밤 10시 30분쯤 대구시 만촌동 한 도로에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된 46살 이모 씨의 차량에서 현금과 수표, 상품권 등 2,200여만 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